네, 안녕하십니까. 예, 팀매그의 이종욱입니다. 예, 커먼네일 관련해서 이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두 번째 시간인데, 첫째 시간에 했던 EGR 관련한 그 교육을 잘 숙지하셨을 것이라 믿고, 자, 두 번째 시간에 이제 공기량에 대한 부분들, 부스트 압력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부제를 이렇게 달아놨습니다. 부스트 압력 낮음과 공기 누설의 이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요거는 우리 오늘 이제 한 2시간 남짓한 교육 동안 가장 그 핵심적인 키워드가 뭐냐, 요 3가지 정도는 이해를 하고 가셔야 되겠다라는 거죠. 첫 번째, 흡입 공기량에 대한 데이터를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예, 센스 데이터 분석하는 것을 정확하게 정리를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실린더당 흡입 공기량을 계산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계산. 그 다음 세 번째, 그 부스트 압력하고 공기량하고의 관계를 정리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이 3가지의 키포인트에 대해서 2시간 동안 저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공기 문제로 인한 고장 유형입니다. 예, 커먼네일에서 공기에 문제가 있어서 일어날 수 있는 고장 유형, 물론 다양하게 많겠지만 크게 3개를 나누면 시동 불량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출력 부족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부조에 대한 문제, 이렇게 3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대부분 공기 문제는 여기에 귀결이 되겠죠. 출력 부족. 그래서 정리를 한마디로 딱 하면 공기 문제로 인한 고장 유형에서 커먼네일에서는 공기량이 낮으면 차는 출력이 나질 않는다. 출력이 나지 않는 차는 공기량이 낮다라는 명제를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게 공기 측의 문제로 인한 공기 낮음인지 아니면 엔진의 출력이 나오지 않아서 흡입되는 공기량이 낮은 것인지에 대한 것들은 우리가 이제 구분을 해야 되겠지만 어찌됐건 고장에서의 첫 방향을 잡을 때 커먼네일에서는 공기량을 가지고 출력의 문제를 접근해 들어가시면 가장 명확하게 빠르게 진단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동 불량에 대한 문제인데요. 시동 불량 문제는 뭐 EGR 문제, 배기 막힘, 흡기 막힘 저렇게 이제 제가 경우의 수를 이렇게 정리해 두었습니다. 이게 다 이제 경우의 수를 정리해 놓은 것은 이론적인 경우의 수가 아니라 다 고장 사례들을 정리해 놓은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막힘, 고착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차가 디젤이 흡입, 압축 착화이기 때문에 공기를 흡입해서 그 공기를 압축한 다음에 거기에 연료를 분사해서 자연 착화시키는 그런 방식의 엔진이다 보니까 공기가 어느 정도 들어가지 않아야지 시동에 문제를 발생하느냐. 그러니까 완전히 막히든지 완전히 터져야지만이 시동이 불능될 수 있습니다. 시동이. 한번 사례를 한번 보면 포터 2007년식 시동 불량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게 크랭킹을 치는 순간 데이터들을 보시면 먼저 회전수가 웅 걸렸다가 800rpm에 시동이 걸렸다가 시동이 유지되지 않고 꺼져버리죠. 그 다음에 레일 압력이 이 당시에 보니까 목표 압력이랑 실제 압력이 거의 420에서 430바 별 차이 없이 동기하고 있습니다. 레일 조절 밸브도 조절을 잘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이때 공기량을 보면 크랭킹을 붕 쳐서 시동이 붕 걸렸을 때 공기량이 훅 드롭돼서 얼마까지? 147mg per 스트로크. 한 실린더에 147mg 밖에 들어가지 않더라는 얘기죠. 147. 그러면 포타의 정상적인 공기량은 얼마입니까? 2500cc니까 4로 나누면 4기통이니까요. 2500cc를 4로 나누면 한 600대 정도가 나오죠. 600mg per 스트로크. 플러스 마이너스 한 20, 30 정도 차이가 날 거고요. 그 정도에서 어느 정도의 크랭킹을 치면 그때 이제 750rpm 시동이 걸려있는 공회전 상태에서의 공기량이 얼마다 정도가 계측이 돼야 되는데 얘는 지금 크랭킹을 쳐서 공기량 자체가 거기에 반이 아니라 채 지금 3분의 1도 계측이 안 되고 실제로 계측이 안 된다는 것은 빨려 들어가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공기 부족으로 인해서 시동이 유지되지 않는 그런 고장입니다. 자, 영상을 한번 보면
네, 여기 스로틀 바디입니다. 스로틀 바디에, 진공식 스로틀 바디에 크랭킹을 치는 순간 개방이 됐다가 다시 닫혀버리죠.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예, 개방을 시켜주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소렌토라든지 포타 123마력이라든지 이런 시절의 차에서 스로틀 바디에 진공 플랩을 제어를 진공 액츄레이터 값을 가지고 제어를 했었습니다. 진공 액츄레이터를 가지고 그것들이 이제 진공이 액츄레이터 자체의 진공이 제어가 안 된다든지 아니면 스로틀에 장착되어 있는 진공 거버너에 문제가 있다든지 플립이 고착된다든지 하게 되면 이런 증상들이 많이 생겨났던 거죠. 그래서 이게 센서 데이터로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죠. 크랭킹 때 공기량의 값. 한 번 더 이거를 정리해서 보면 사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에어플로 센서 값을 읽는 방법 중에 제일 첫 번째가 뭐냐면 크랭킹 시의 공기량 데이터를 읽어야 된다는 얘기죠. 여기서 RPM 대비한 실린더당 흡입 공기량 값이 얼마여야 되느냐. 그래서 750rpm 기준의 크랭킹 시에 아이들 공기량의 최소한 2분의 1 정도의 값은 표출이 돼 줘야 된다는 거죠. 620mg/스트로크짜리의 엔진이라면 최소한 300대의 300mg/스트로크의 공기량이 계측이 되어줘야 정상적으로 공기가 들어오고 있다라고 이제 우리가 느낄 수 있고요. 이해할 수 있고, 그 다음 두 번째 더 큰 게 뭐냐면 크랭킹 시에 맥동이 발생해야 된다는 거죠. 실제로 750rpm에 크랭킹 하는 게 아니니까 400에서 600rpm 정도에서 크랭킹이 되고 있으니까 1번부터 1, 3, 4, 2로 이렇게 흡입을 막 할 때 발생하는 맥동들이 센서 데이터에 규칙적으로 나타나 줘야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RPM 대비한 공기량, 그 다음 두 번째 맥동이 발생해야 된다. 한번 사례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요게 센서 데이터 사례를 보시면 여기 뭐 차종 중요하지 않습니다. 차종 중요하지 않고 현재 얘는 시동이 붕 걸렸다가 시동 유지가 안 되는 차들, 그 다음에 시동이 걸리지 않는 차들, 그 두 가지의 경우들에 공통적으로 대입해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센서 데이터를 흡입 공기량을 띄우고 회전수를 띄우고 엔진 보안은 그냥 여기 이제 매장에 계신 분이 엔진 보안을 그냥 띄우신 것 같고요. 배기 차압 센서를 이렇게 띄웠습니다. 즉, 이 엔진 보안 같은 경우는 차종마다 다르지만 결국은 공기량과 RPM과 연료 분사량을 이용해서 컴퓨터가 부하도를 계산하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크랭킹 때 엔진 보안은 한 70% 정도 됩니다. 70% 정도 되는데 여기는 지금 시동이 안 걸리고 있는 상태니까 100%로 인지하고 있을 뿐인 거죠. 그 진단을 하실 때 경향만 보되 엔진 보아 데이터를 가지고 크랭킹 시의 엔진 보아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그 고장을 정확하게 진단하기는 조금은 어폐가 있습니다. 자, 위에 보시면 크랭킹 치는 순간 흡입 공기량이 맥동은 발생을 합니다. 불규칙적이지만 맥동 발생, 한 번씩 이렇게 쭉쭉 빠져버리는 게 있지만 맥동은 발생을 하고 있죠. 그럴 때 공기량을 보면 347mg/스트로크 어디 값이 A 커서 값이 그렇다는 얘기죠. A 커서 값이. 그 다음에 이 사이에 가장 낮은 게 0mg/스트로크고 가장 높은 부분, 이 부분이 681mg/스트로크라는 얘기입니다. 즉 평균으로 이렇게 잡아주면 한 300대, 300에서 400대 정도의 공기량을 나타냅니다. 얘가 만약에 어느 차냐에 따라서 실제로 공기량이 정상인지 아닌지 우리가 판단하실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쭉 내려오다 보면 회전수가, 엔진 회전수가 막 크랭킹 칠 때 RPM이 상승하지 않다가 계속 지속적으로 치면서 나중에 이제 시동이 붕 걸려버리는 그런 데이터입니다. 내려가 보면 배기 차압 값을 봅니다. 이 공기량이 현재 하나 예를 들어보죠. 이게 만약에 2000cc짜리 차다. 2000cc 차면 보통 한 450에서 500 정도의 공기량이 나와야 된다는 거고요. 2500cc면 한 600 정도의 공기량이 나와야 됩니다. 자, 그런 공기량이 나와야 되는데 쭉 치다 보면 전체적인 공기량은 그렇게 낮진 않지만 간헐적으로 이렇게 0으로 이렇게 공기량이 안 되고 떨어져 버린다는 거죠. 즉 0으로 떨어진다는 얘기는 어떻다는 얘기입니까? 부압이 형성되어 있다는 얘기죠. 저 안쪽이, 엔진 쪽이.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부압이 이렇게 뚝뚝 떨어져 버리는 이유가 뭐냐. 예, 그게 뒤에 있는 센서 데이터의 배기 차압 센서라는 걸 이용하시면 됩니다. 앞쪽에 빨아들이는 건 잘 빨아들이는데 뒤쪽으로 나가는 게 잘 나가는지를 볼 수 있는 데이터가 이제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죠. DPF에서는. 자, 배기 차압 센서 값을 보니까, 예, 처음에 스타팅에서 점점 배기 차압 값이 상승함을 볼 수 있습니다. 상승함을. 그러다가 시동이 붕 걸렸을 때는, 예, 엄청나게 상승해서 결국은 지가 계측을 포기해버리죠. 그러면서 시동이 붕 꺼져버립니다. 즉, 이 데이터를 보면 우리가 공기량 데이터를 통해서 현재 들어오는 엔진의 흡입의 능력들, 계측의 능력들을, 센서의 계측 능력들을 판단할 수 있고, 그 값이 규칙적이지 않고 한 번씩 부합으로 떨어져 버리고 하는 그 원인을 어디에 있는지를 찾기 위해서 뒤에 있는 배기 차압 센서라는 센서를 이용해서 배기의 흐름을 판단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즉 얘는 이것만 보면 경향으로 봤을 때 뒤에 배기가 막혀 있는 데이터인 거죠. 한번 사례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사례를. 자, 포타 A2 차량입니다. 예, 포타 A2 차량인데 시동이 이제 유지가 안 되고 걸렸다 꺼지는 내용입니다. 자, 지금 이게 시골 분들은 무슨 소리라고 들리죠? 예, 경운기 소리입니다. 경운기 소리. 우리가 이제 통상적인 현장에서의 그런 숙련된 정비사라면 이런 엔진의 소리가 발생하면 다 어디다 하고 이렇게 우리가 감을 방향을 잡을 수 있습니까? 이게 이제 오프라인 교육 같으면 앞줄부터 이렇게 앉아있는 분들 제가 다 질문을 할 건데 온라인 교육이니까 예, 이런 소리가 나면 뭐 인젝터의 분사, 뭐 공기의 어떤 문제, 이 문제를 논하기 전에 엔진이 정상인지 아닌지 엔진 압축 문제라는 것을 우리 이제 현장 정비사로서는 바로 단박에 캐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방향을 우리가 꼭 센서 데이터만 가지고 정비의 방향성을 잡아가는 게 아니라 현장에 우리의 경험으로 정비의 방향성을 잡아가는 것도 가장 빠르고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먼저 한번 보면 자, 이런 시동 문제가 발생하면 이게 전반적인 커먼 레일에서의 이제 어떤 방향성의 문제니까요. 이게 압축의 문제인지, 예, 연료의 문제인지, 공기의 문제인지, 예, 제어의 문제인지, 이 문제들을 항상 순서대로 이렇게 내가 보고자 하는 몇 가지만 정해놓고 순서대로 보시면 됩니다. 그게 뭐단 얘기죠? 예, 그게 진단 틀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건 엔진의 압축의 문제다 라고 내가 노련한 정비사의 촉으로 딱 감지를 했으면 무엇을 가지고 그걸 확인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확인. 자,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확인하겠습니다. 센서 데이터에, 각종 센서 데이터, 그러니까 차종별 센서 데이터에 이제는 유로5 시스템부터는 그 엔진 CKP, CMP를 활용한 그 동기 상태를 읽을 수 있는 센서 데이터가 주어져 있습니다. 회전수 동기 상태. 자, 여기에 지금 여기 데이터는 disable 되어 있습니다. disable. disable의 반대는 뭐죠? 예. 앞에 긍정접도 en 쓰시면 됩니다. enable. 그 요 부분, A 커서 부분이 disable. 크랭킹 치지 않았으니까. 자, 크랭킹을 막 치는 순간 얘가 뭐로 바뀌죠? 예, enable로 바뀝니다. 신호가 들어온다는 거죠. 이거의 의미는 간단하게 얘기하면 예, 요 두 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첫 번째, 자, CKP, CMP 예, 두 신호가 있다. 그죠? CKP 신호와 CMP 신호가 예, AND, OR가 아니고 AND. 그러니까 두 개 신호가 다 들어온다. 그 다음에 이 두 개 신호가 동기한다. 타이밍이 맞다는 거죠. 타이밍이. 여기 하나를 꺽쇠를 꺼서 첨언을 하면 거의
예, 거의 동기한다. 타이밍이 완전히 틀어져 있지 않고 예, 딱 맞거나 뭐 조금 틀어져도 그걸 내가 알 바는 없다 라는 뜻으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